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그날, 지은은 평소처럼 서울 근교의 북한산으로 등산을 나섰다. 혼자서 산을 오르는 게 그녀의 유일한 휴식이었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녀는 미끄러운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멀리서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민지였다. 결혼 반지를 낀 유부녀. 지은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민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비바람 속에서 떨렸다. 민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길을 잃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번개가 치며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폭우는 그들을 더 깊은 숲으로 몰아넣었다. 지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낯선 여자와 함께 갇힌 상황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지는 32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결혼한 지 5년째, 남편과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겼다. 등산은 그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고 오늘은 혼자서 산을 오르기로 한 첫 도전이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자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지은은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독립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숨겨왔다. 두 사람은 작은 동굴 같은 바위 아래로 피신했다.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전화 신호가 안 잡히네요.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걱정할 텐데. 아이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부녀라니.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추위를 이겨냈다. 민지가 먼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결혼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가족이 결혼하라고 압박하지만 제 마음이 따르지 않아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혼란을 이야기했다. 여자친구들과의 친밀함이 남자친구들과 다르다는 느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자신과 똑같은 고민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지은의 손이 민지의 어깨를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민지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민지의 결혼 반지가 반짝이는 걸 보며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유부녀잖아. 지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구조대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 민지는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지만 눈빛은 지은을 향해 있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날을 곱씹었다. 그냥 있자. 하지만 민지의 연락처를 저장한 핸드폰이 진동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시 만나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의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보낼까 말까.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저녁을 먹었다. 등산 가서 길 잃었어? 위험했겠다. 남편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지은에게 가 있었다. 왜 그 여자와의 대화가 이렇게 생생할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난 결혼했어? 이런 감정은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지은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지의 내적 충돌이 시작됐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진짜 욕망 사이에서. 지은은 며칠 후 민지와 커피숍에서 만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날 산에서 나눴던 이야기, 잊을 수 없어요.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하지만,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릴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건 위험한 길이라는 걸.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이런 관계는 비난받을 뿐이었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의 친구들이 눈치챘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만나? 남자친구, 친구의 물음에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부모님의 기대, 직장의 시선, 모든 게 압박이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물음에 민지는 일이 바빠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실은 지은과의 만남이었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주말마다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대화는 삶의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지은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털어놓자 민지는 충격받았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어요. 하지만 결혼했으니 포기해야 했죠. 민지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왜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거지? 지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한편 민지의 남편 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핸드폰만 봐. 누구랑 연락해? 준호의 물음에 민지는 당황했다. 친구야. 여자친구.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준호는 의심했지만 믿기로 했다. 그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이미 지은에게 기울어 있었다. 밤마다 남편 옆에서 잠 못 이루며 이게 배신인가 자문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의 가족도 압박을 더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28살이면 결혼할 나이야. 소개팅 해볼까? 지은은 엄마, 나 혼자 사는 게 좋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임을 밝히지 못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그런 고백은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가족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 때문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그런데 남편을 버릴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 번은 지은이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준호와 마주쳤다. 민지 친구시죠? 들어오세요. 준호의 친절한 말에 지은은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는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너무 위험했어. 그만 만나야 할까? 지은의 답장, 포기할 수 없어. 이 대화는 그들의 결의를 다지게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을 예고했다. 민지의 직장 동료들도 이상함을 느꼈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동료의 물음에 민지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 때문이야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미디어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됐다. 민지는 뉴스를 보며 불안해졌다. 우리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적었다. 민지를 사랑해. 하지만 그녀의 결혼이 장애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 내적 모놀로그가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민지는 남편과의 대화를 피했다. 준호는 아내의 냉담함에 상처받았다. 우리 사이에 문제 있어. 준호의 물음에 민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배신의 무게가 무거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이게 행복이야.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키스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사회의 눈이 두렵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친구가 지나가다 봤다. 지은아. 저 여자 누구야? 친구의 물음에 지은은 그냥 친구라고 둘러댔다. 친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여자랑 사귀는 것 같아 우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동성애자라고.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족의 압력이 시작됐다.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남편이 핸드폰을 봤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준호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너 여자를 좋아해? 준호의 물음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자신을 속였어. 준호는 화를 냈다. 배신이야. 이혼하자. 민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모든 걸 잃었어. 그런데 너 때문에 후회 안 해.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압력이 쏟아졌다. 직장에서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의 상사의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지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내 성향 때문에 불편해. 클라이언트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지가 안겼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민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호와 대면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준호의 물음에 민지는 나 자신을 찾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순간 민지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이 그녀를 외면했다. 부모님은 부끄러워. 집안 망신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지은에게 기대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의 가족도 반발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지게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가족 모임에서 형제들이 비난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아이도 못 낳는데.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사랑이 죄가 돼? 지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퍼졌다. 유부녀가 레즈비언? 추잡해. 익명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지은은 무시하자. 우리 사랑이 중요해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흔들렸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내 선택 이해 못해. 친구의 말에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는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 전 여자친구와의 로맨틱한 순간들. 하지만 사회 압력으로 포기했다. 그때 솔직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시절 첫사랑을 숨긴 채 살았다. 이제야 자유로워. 지은의 말에 민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준호는 이혼을 수락했지만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민지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아내가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퍼지자 민지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회사 규정상 문제야. 사표 써. 민지는 분노하며 직계 차별이잖아요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실업자가 된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모든 걸 잃었어. 그런데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자신의 직업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렌트비, 생활비, 경제적 압력이 따랐다. 지은의 부모가 지원을 끊었다. 내 선택의 결과야. 부모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속삭임이 들렸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혼 취소해. 어머니의 애원에 민지는 엄마, 나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울며 사회가 너를 용서 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인가? 도덕적 딜레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불안해졌다. 포기하지 마. 사회운동가들이 두 사람을 도왔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 메시지가 왔다.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변화 만들어. 그 말에 두 사람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동성애는 죄악지라고 외쳤다. 미디어에서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압력이 컸다. 민지는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력서의 지원이 문제됐다. 가정 불안정해 보이네. 면접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도 프리랜서 작업이 줄었다.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이 고통이 끝나면 행복할 거야. 이 지은의 말에 민지가 키스했다. 고난이 계속됐다. 지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불안 장애가 생겼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진단을 받았다. 민지는 지은을 돌보며 미안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잔이야. 우리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민지의 전 남편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재결합하자. 내가 후회할 거야. 준호의 말에 민지는 이미 늦었어 라고 거부했다. 준호는 화를 내며 내가 파괴한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대치가 민지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뉴스에서 평등권 보장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두 사람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통 파괴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두 사람은 그 뉴스를 보며 불안해졌다. 우리 미래는? 지은의 친구 한 명이 돌아왔다.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왜 친구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났다. 서서히 지지자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용기 내라는 응원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많았다. 민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그 포스트가 바이럴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미디어가 두 사람을 쫓았다. 기자들이 인터뷰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거부했지만 사진이 유출됐다.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가족들이 더 화났다. 민지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제외라고 선언했다. 민지는 울며 왜 이해 못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소셜미디어에 나는 레즈비언이다라고 포스팅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에 vs 추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게 나야 라고 결의했다. 민지도 따라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의 말에 민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행 중 민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왔다. 집으로 와. 김민지는 갈등했다. 가봐야 해. 지은은 이해했다. 함께 가자.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사회가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민지의 마음이 변했다.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을 사랑했다.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귀환 후 두 사람은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 수 없지만 함께 살자 지은의 제안에 민지가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했다. 법적 보호가 없어 재정적으로 불안정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지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구축했다. 작은 카페를 열고 함께 일했다.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지자들도 생겼다. 멋진 커플이네요. 손님의 말에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지는 가끔 전 남편을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그를 아프게 했어? 지은의 가족이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 행복을 빌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직장에서의 불이익, 친구들의 이탈 그 대가를 치렀다. 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사랑은 희생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이 동의했다. 그들의 여정은 식탁, 대화, 그리고 서로의 지지로 이어졌다. 고조된 드라마가 마무리되며 두 사람은 산책 중에 처음 만난 산을 다시 올랐다. 그날이 우리의 시작이었어. 지은의 말에 민지가 손을 잡았다. 후회 안에 바람이 불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우리가 싸워야 해.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정당한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이 도덕과 사회를 초월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족과 전통이 우선인가?